안녕하세요.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. 초겨울에는 꽤나 쌀쌀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, 막상 1년 중에 가장 춥다고 하는 소한과 대한이 들어있는 1월달. 1월달에는 오히려 이상난동인데다가 어제와 오늘은 이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. 포근한 날씨하고는 반대로 이 정치권은 여든 야든 정말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. 여당은 3월 8일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그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지금 가장 지지율이 앞서가는 나경원 대표의 출마를 막고 대통령과 호흡이 통하는 인물을 내세우려고 삐걱거리고 있어요. 또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그 비리 수사가 급물결을 타면서 검찰과 각을 세우며 치열한 공방 속으로 치닫고 있어요. 정치란 참으로 가혹한 것입니다. 이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이쪽이 쓰러지게 되니까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인 것 같아요.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경덕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신라 제36대 해공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해공왕은 무열왕계 왕가의 마지막 임금이고 35대 경덕왕과 만월부인 사이에서 출생한 늦둥이 애아들이에요. 왕비는 신보왕과 창창부인 둘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, 아버지 경덕왕은 아들을 낳은 지 불과 8년 만에 죽고 그 8살의 나이로 해공왕이 즉위하게 됐죠.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하게 되고,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그동안 그 아버지 때까지 참 그 왕권을 상당히 강화시켜 왔었는데, 이제 귀족들이 바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왕권이 아주 미약해지고,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. 해공왕이 집권하던 그 초기 768년에는 일길찬 벼슬을 하던 김대공과 또 아찬 벼슬을 하던 그 동생 김대렴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어요. 이때를 선두로 해서 이 신라 전역에 그 96명이나 되는 각간, 이벌찬 각간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서 세력을 다투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어요. 이게 소위 96각간의 난이라고 그래요. 이 나라에서 임금이 병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전부 다 토벌을 했죠. 그리고 부족을 다 죽여버리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대하찬 김융이라는 자가 또 반란을 일으켜
이 반란도 나라에서 다 평정을 했어요. 집권 초기에는 이렇게 연달아서 반란이 일어났지만은 이거는 이제 해공왕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데, 문제는 해공왕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친정체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머니 만월 부인과 그 상대등 벼슬을 하고 있던 고종사촌 김양상에게 국정을 모두 맡겨버리다시피, 사실은 뭐 맡겨버렸다기보다도 그 빼앗겼다고 봐야 되겠지. 그래서 해공왕 본인은 정체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주색만 탐닉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참 해공왕으로서는 뭐 어쩔 수가 없었다, 이런 생각이 돼요. 주변 귀족들이 전부 그 왕권에 도전을 하는 그런 양상이었으니까. 그 해공왕 제후의 12년에는 그 겨울과 봄에 지진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해요. 그러자 이 상대등 그 벼슬을 하고 있던 실권을 잡은 그 김양상이조차 해공왕의 무능을 탓하며 상소를 올려. 사실은 그 해공왕의 무능이 아니라 김양상 자신의 무능이면서 이것을 왕의 탓으로 돌린 것이죠. 그 해공왕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그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해공왕이 이때 좀 왕권을 강화해 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찬 김주원을 시중으로 임명을 했어. 수상으로 임명한 것이지. 그렇지만 그 성과가 없고, 역시 그 귀족들에 의해서 그 시중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라는 끊임없이 혼란이 지속이 되었어요. 그러다가 이 780년에는 이찬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또 해공왕의 실정을 비난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. 이때 반란은 정말 심각했어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공왕이 살해되고, 비빈 또 해공왕의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아주 뭐 일가족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참극이 일어났어요. 이 김지정의 난이 이렇게 해공왕을 몰락시켰는데, 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것이 그 상대등 김양상이에요. 그래서 이 김양상은 그 무열왕계가 아니고 내물왕계인데, 이 내물왕계인 김양상이 해공왕이 살해된 이후에 37대 왕위에 오르는데, 이 사람이 바로 선덕왕이죠.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하고 달리 해공왕을 살해한 사람이 김지정이 아니고 바로 김양상이다,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김지정의 난을 틈타서 김양상이 해공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냐, 이런 추측이 되기도 해요. 어쨌거나 이 해공왕을 끝으로 무열왕부터 시작된 신라 중대가 막을 내리고, 이제 내물왕계의 신라
하대왕조로 접어드는데,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신라의 신라의 하대왕조는 본격적으로 이 귀족들 간의 권력쟁탈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. 우리에게 그 잘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, 일명 에밀레종이라고도 하죠. 이 에밀레종은 이 아버지 경덕왕 때에 시작을 해서 이 해궁왕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어요. 그리고 또 석굴암, 이 석굴암도 경덕왕 때 시작이 됐지만 해궁왕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어요. 그러나 이 최후에 쿠데타로 시해를 당해서 그렇겠지만은 해궁왕은 그 무덤의 위치조차 알려지지 않은 참 비운의 왕이 되었어요. 오늘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 귀족들의 등살에 의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무능한 임금으로 찍혀 살다가 시해된 36대 해궁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, 해궁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37대 이 선덕왕 김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 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